네, 안녕하세요. 김감자입니다. 날이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원래 이때쯤부터 짙어지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보통 6월쯤 돼야 더워지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5월부터 덥네요. 그런데 이렇게 설레발치고 이럴 때 은근히 여름이 또 금방 별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때도 꽤 있다.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뱃살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맘 잡고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 그리고 뱃살이 나왔다고 해서 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부위에 근육을 키우고 이제 그런 과정을 가지라고 많이들 추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했는데 뱃살이 막 드라마틱하게 아직은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신기하다. 팔굽혀펴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딱히 뭐 돈 들여서 PT를 끊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 맨몸 운동으로 해보자 해서 팔굽혀펴기, 뭐 스쿼트, 플랭크 등등 기타 등등의 이제 중간 운동을 좀 하고 그리고 풀업 기구를 하나 지금 중고로 하나 예약을 해둔 상태예요. 이번 주말에 구매를 할 것 같아요. 당근으로. 그래서 풀업이랑 팔굽혀펴기를 좀 꾸준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몸에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뿌듯하고 성취감이 있고 그렇네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 어떤 하루들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부디 좋은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어제 따끈따끈하게 M카운트다운에서 퀸덤 퍼즐 두 팀의 퍼포먼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상당히 급진적으로 이렇게 탁 오픈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4팀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어제 M카운트다운에서는 그 중에서 2팀이 공개가 되었고 다음 주 M카에서는 나머지 2팀이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멤버들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막 전방위적으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퍼포먼스 비디오를 딱 띄워준 거 굉장히 신선했다. 그 퀸덤 퍼즐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하나는 퀸덤 퍼즐 일단 구성을 되게 잘 만들었다 요겁니다. 퀸덤 1이랑 2를 거치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퀸덤 1은 현역 걸그룹이 계급장 떼고 실제로 맞짱을 뜬다. 요 개념이 도입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체로 신선하고 나름 또 충격적이기까지 했었던 기획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인기를 끌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1이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시즌을 할 때는 그때가부터가 이제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 되기 시작했죠. 퀸덤 2가 그때 시점에서 보더라도 대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큰 수혜를 잇기는 어려워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시즌을 할 때는 과연 어떤 걸그룹이 참가를 하는가 그게 애매해졌다는 거죠. 재미거리가 있는 상태에서의 퀸덤 1 모든 것이 다 애매해졌었던 퀸덤 2 그렇기 때문에 퀸덤 3에서는 만약에 3가 한다면 어떤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그렇게 보면 굉장히 뭔가를 보여줄 수 없는 프로그램처럼 이제 비춰졌으니까요. 그리고 하물며 난이도 면에서는 더 이게 최악으로 흘러간 게 퀸덤 1에서 이렇게 굉장히 좀 세고 이게 어떠한 결의 프로그램인지를 모두가 공유하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1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이제 2는 난이도적으로 1보다 더 세고 강력한 거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달의 소녀 같은 경우는 막 백플립이라고 하나? 그냥 뒤로 그냥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효린이 천장에 매달려서 내려온다든지 우주소녀가 줄 타고 돈다든지 그리고 브레이브걸스가
심지어 마술을 무대 위에서 한다든지 굉장히 난이도가 상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재미는 있었지만 한편으로 3가 나온다면은 3에서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좀 더 자극적인 무언가가 나오기가 쉽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은 요 한 방향의 결로서는 재미를 뽑아낼 수가 있지가 않을 것 같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또 묘수를 찾아낸 거죠. 이제는 팀 대 팀의 대항이 아니라 팀을 섞어서 거기서 또 대항을 벌인다라는 컨셉을 찾아낸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구성에서 야, 잘했네,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지금 공개된 멤버가 픽 온 더 탑의 이제 위클리 지한, 체리블렛 지원, 트리플스 지우, 우아의 나나랑 우연, 그 다음에 위클리의 박소은 이렇게 돼 있고, 피켓 팀에는 이제 보라, 체리블렛 보라, 그리고 체린, 하이키 리이나, 라이썸의 상아, 그리고 이제 예은, 솔로로 나와 있는 예은, 그다음에 우주소녀 여름, 퍼플키스의 유키, 이렇게 두 팀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멤버들이 너무 좋다. 좋은 멤버들, 기대가 될 만한 멤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그렇게 그냥 반반 정도만 갖고 있었는데 기대감이 확 올라가는 멤버의 구성이었어 가지고 기대가 너무 됩니다. 6월 언제죠? 6월 초인가? 그때 1화가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드디어 우아의 나나와 우연이 출동을 한다. 너무나 포텐이 있는 멤버들이기 때문에 다른 걸그룹 멤버들과 속해 있을 때 더 좋은 모습을,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면 플러스가 많이 될 것이다. 많이 흥했으면 좋겠다, 우아. 그렇고 여기 이제 삼각편대 위클리, 체리블렛, 라이썸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앨리스까지 좀 가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앨리스가 과연 남은 두 팀에서 포함이 되어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겠고, 아무튼 이 마의 삼각편대 딱 나와 있습니다. 주축이 되어서 나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들이 또 어떤 활약을 또 펼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체리블렛의 체린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체린이 조금 어떻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그리고 보라는 이제 소녀 리버스에서 집순이로 나왔다가 또다시 경쟁 프로그램에 나와서 약간 짬바가 쌓인 상태인데 또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어쨌든 진짜 싫을 것 같아요. 내가 보라라면은 징글징글하게 또 나가. 그 이채연이랑 라붐의 혜인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걸 빠지는 걸 보면은 이들이 이 퀸덤 시리즈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는가가 너무나 잘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씁쓸합니다. 울며 진짜 겨자 먹기로 참가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뭐 생기면 바로 이거를 이제 빠질 정도로 참 껄끄러워하고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참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무튼 픽 온 더 탑 그리고 피켓 요 두 팀에서 좀 인상적인 게 하이키 리이나가 군계 일학이다. 와, 진짜 놀랐습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멤버들이 그렇게 막 모자라거나 빠지는 멤버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딱 까놓고 견주어 보니까 이거는 완전 남다른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물론 하이키 안에 있을 때도 아우라가 있고 저는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남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계속 그 건사피장에서도 초반부에 이제 탁 치고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리이나가 그때 이제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절도 있는 동무를 하면서 딱 나오는데 그 순간에 공기가 달라지고 다들 이렇게 집중도가 상승하고, 그래서 요즘 뭐 축제 기간이니까 축제 직캠 같은 거 보면은 리이나가 그 동무를 하면서 딱 나오는 그 파트에서 다들 이렇게 환호성이 그때 터지는 하나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하이키를 벗어나서 현역 걸그룹들과 딱 견주어서 두고 봐도
그 카리스마가 더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리나가 예전에 프로듀스 시리즈 참가자로 참가를 했을 때 약간 포동포동하고 귀여운 그런 이미지로 나왔었잖아요. 그때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을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사람의 인생은 길게 봐야 되고, 이 사람의 에너지라든지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5월달에 축제 시즌이 이제 한창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제 직캠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또 현장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 마치 이렇게 퍼스널 컬러를 사람마다 대보듯이 그 걸그룹들도 축제랑 또 합을 또 대봐야 돼요. 그러면 또 전혀 다른 기운을 느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확실히 1군급 소위 이제 걸그룹들과 그렇지 않은 걸그룹들을 딱 보면은 그 현장감이랑 집중도나 무게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지켜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어공주 캐스팅에 관한 얘기를 또 해보고 싶은데, 인어공주 흑인 캐스팅으로 인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또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한국판 더빙으로는 이제 뉴진스 다니엘이 캐스팅이 되어서 요거에 대해서 또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흑인도 흑인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원작을 이렇게까지 훼손하면서 원작이 있는 리메이크 작품을 내는 경우가 또 어디 있는가. 정말 이런 경우가 드물었다. 거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원작이 있는 작품을 낼 때는 원작에 대한 리스펙트, 얼만큼 우리가 원작에 대해서 존중감을 갖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이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보통 작품을 내고 하는 게 추세였고, 그렇게 나온 작품들은 이제 좋은 작품이다, 관객들이나 평단이나 좋은 평가들을 받았었고, 흥행으로도 이어지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원작에 충실한, 재현에 충실한 그런 작품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었고, 그것이 대세가 됐었는데, 인어공주는 정말 오랜만에 2000년대 초반으로 전으로 회귀하는 그런 작품이 나왔어요. 물론 다른 부분들은 다 잘 했는데 주인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인공에 대한 이미지가 원작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원작을 개무시를 하고 있으니 팬들 및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빡이 치죠, 당연히. 그리고 이 근간에 있는 게, 이렇게 개무시하는 근간이 일종의 선민의식, PC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 너네 이거 인종차별하면 안 돼. 우리가 이거 가르쳐 줄게. 요딴 이제 마음으로 막 원작을 그렇게 흐트러뜨리고 있으니 그 태도도 굉장히 호감이 아닌 그런 태도고, 결과물도 우리가 아는 그 좋은 디즈니의 인어공주의 그 좋은 느낌을 못 받게 됐기 때문에, 방해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비판도 하고. 좀 그게 좀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훈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으면은 좀 적당히 해야죠. 이거를 원작의 근간을 아주 뒤흔들면서까지도 그거부터 먼저 꺼내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교훈점이 작품에 스며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교훈점을 주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건데, 원작에 대한 좋은 감상점 이런 것들을 크게 훼손하면서까지도 교훈만 주려고 한다면 누가 그걸 곱게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래서 한간에는 오히려 지금 디즈니가 너네 이거 하면 오히려 안 된다는 거를 역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라는 약간 자조 섞인 말들도 하던데, 진짜 웃기지도 않습니다. 진짜 하여간. 예고편을 보니까 그래도 인어공주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그 설레는 거나 그런 여러 가지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볼 겁니다. 이거를 좀 참고 보려고요. 한번 참고 보고 싶어요. 그래도 실사화했고 그래픽들도 다 나쁘지 않아 보이고,
분명히 그 디즈니스러운 그 느낌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볼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운 거죠. 아이, 저것만 좀. 아니, 그리고 같은 흑인이라도 말을 아끼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진짜 말하면 말할수록 이게 가불기야. 말하면 말할수록 나쁜 사람이 돼. 참. 아무튼 말을 아끼겠는데, 그래도 좀 흑인이라도 좀 적당히 좀 더 이미지가 더 어울리는 흑인이었으면 어땠을까. 더 아쉬운 거죠. 그랬으면은 많은 세계의 디즈니 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좋은 작품이라고 이렇게 해줬을 텐데, 참 아쉽다. 디즈니가 모르진 않을 텐데, 이 원작에 대한 리스펙트를 보여주는 것이 흥행의 키워드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디즈니임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PC 사상 때문에 판단을 이상하게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많이 아쉽다. 최근에 슈퍼마리오가 나왔었잖아요. 저는 진짜 재밌게 봤는데, 슈퍼마리오가 왜 재밌느냐, 정말 원작에 충실했고, 그 충실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원작을 사랑한다, 그리고 존중하고 리스펙트한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냥 1순위 목적이고, 그거 하나로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니 슈퍼마리오의 원작 팬들, 그리고 슈퍼마리오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감동이 있는 거죠. 저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찔끔 흘린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마리오가 너구리로 변할 때였어요. 제가 물론 이제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너구리 변하는데 진짜 뭐라 그럴까, 정말 어렸을 때 그 향수가 느껴지고, 바로 이거지. 진짜 존중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진다. 감동적이다, 그 부분이. 그걸 진짜 영화상에서도 그 흐름상에서 맛깔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너구리가 탁 변하는 그게 스피디하면서도 이게 다 진짜 원작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감동을 정말 받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진짜. 너구리 탁 변하는데 어렸을 때도 막 생각나고. 그러니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진짜 마리오를 특히나 더 사랑하는 많은 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진짜 눈물 찔끔 날 거예요. 진짜 그 너구리 변하고 뭐 고양이로도 변하고 그러죠.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더 너구리 변할 때 그랬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쿠파랑 마지막에 싸울 때 불을 딱 뿜었을 때 루이지가 쓰레기통 뚜껑으로 방어를 하면서 딱 등장을 하는 그 씬은 플롯적으로도 그거는 감동적인 순간이고 가장 절정 순간이죠. 그 이후에도 감동의 여운을 쭉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마지막까지 슈퍼스타를 먹고 무적이 돼서 이렇게 적들을, 잔잔바리들을 물리치는데, 그것도 게임 속의 그 장면 그대로를 재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감동을 계속 여운을 이으면서 이제 쿠파를 마지막에 무찌르는 것까지, 이렇게 그 하나가 굉장히 감동적인 포인트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찔끔. 이게 뭐 너구리로 변하고 고양이로 변하고 이런 거 작은 부분 아닙니다, 절대. 그 부분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어렸을 때 생각이 나게 하는 매개가 되는 거고, 마리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마음들, 그런 게 이제 흥행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최근에야 뭐 마리오 얘기를 했지만 많은 원작들이 있는 작품들이 다 그런 거를 염두하고 나오고 있었는데 인어공주만 역행을 하고 있다. 씁쓸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진스 다니엘이 한국판 더빙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어서 이제 연기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노래를 먼저 들었어요. 근데 저곳으로 그거 하는 퍼포먼스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인간 디즈니가 따로 없네. 진짜 이미지가 찰떡이다. 캐스팅이 너무 잘 되었다. 이러면서 기대감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기한 장면의 예고편을 봤는데 이건 조금 어색하네. 이런 불길한 예감이 또 들게 하는 예고였습니다. 많은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다른 애니메이션에서
한국판 더빙을 할 때 연예인들을 이제 기용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낸 적이 많이 없죠. 예.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대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게 어렵죠. 이게 성우가 괜히 있는 게 아니고요. 어렵습니다. 그걸 해내기가. 재능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인데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특히나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말이 조금 서툰 부분이 있잖아요. 성우는 완벽한 발음과 감정으로 이렇게 대중들한테 딱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 얼굴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만으로도 그걸 전달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말이 서툴고, 그런 부분이 조금 다분히 아쉽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논란이 많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탁 활동을 시키는 어도어가 역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진스를 보면은 첫 번째 딱 나왔을 때부터 일단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구축을 하는데 온 힘을 쏟아내서 어느 정도 이미지를 갖게 된 이후부터는 우리가 구축한 이미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요거 하나를 기준으로 두고 다음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성우 도전이. 그러니까 어도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요거 하나라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논란이 많은 작품이지만 인어공주 그리고 디즈니 공주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쌓을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진짜 보면서도 저는 인간 디즈니 같다는 이미지를 받았어요. 전에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다가, 그러니까 디즈니랑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일이 없으니까 아무리 러블리한 매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인어공주의 한국판 더빙 성우다? 야, 이거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니까. 다니엘을 나중에 보면은 디즈니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 러블리한 매력과 함께 연결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도 입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탁월하다, 과감하고 도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한 발 앞에서 뒤통수를 치는 그런 무브를 보인다. 역시 어도다. 기획의 힘이 대단하네, 이쪽.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고편의 연기를 봤을 때는 굉장히 호연을 했다든지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호평을 들을 만한 연기는 아닌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네 정도가 최선인 상황인 것 같은데, 부디 그 정도는 해서 막 괜히 욕먹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괜히 좋은 또 시도를 했는데 욕이나 먹고 이러면은 불편하니까 부디 생각보다 잘했네, 나쁘지 않네 정도의 연기를 해놨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이유 표절로 소송 사건이 있었는데, 레퍼런스나 표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보면은 몇 가지 노래들 많이 나왔습니다만, 분홍신의 레퍼런스, 표절 시비가 붙은 원곡을 보면은 넥타라는 가수의 Here's Us라는 곡인데,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참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 그 표절을 하는 사람들, 레퍼런스를 하는 사람들이 원작자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게 그러니까 더 비겁하다. 아이유가 지금 그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 모르니까, 이게 법적인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보면은 이게 좀, 분홍신 같은 경우는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표절을 했다고는 당연히 보기 어려운 수준인 게 맞고, 그렇지만 레퍼런스를 했는가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죠, 법적인 문제인 거일 텐데.
근데 보면은 만약에 레퍼런스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원곡보다 분홍신이 훨씬 좋아요. 원곡은 굉장히 듣기 지루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임팩트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 그런 원곡인 거고, 요 소스를 가지고 레퍼런스를 했을 때는 훨씬 더 이 분홍신 같은 경우는 드라마틱한 그 매력이 있는 곡이고, 또 임팩트 있는 좋은 구간이 굉장히 많은 곡이고, 이러다 보니까 보면은 참 레퍼런스를 하는 입장이 훨씬 좋은 곡을 만들어내기가 쉽겠다, 억울하겠다 원곡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레퍼런스는 진짜 싫다, 이런 생각인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동안 또 몇 가지 생각이 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